참솔입니다. 공황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공황이라고 하는 상태는 균형이 깨어지고 급격하게 혼란에 빠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황의 상태가 반복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단하게 될 경우에 이것으로 인해서 질병이다 라고 진단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장애라는 진단명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공황 자체의 상태는 우리가 장애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복되고 현저하게 이 사람한테 개인한테 생활에서의 불편감,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을 가졌을 때, 그 조건을 갖추었을 때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고 공황장애는 반드시 약물 복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하기 전까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나타나지 않고 사전 징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극도의 불안 상태가 반복되는 경우 또는 이 불안 때문에 신체적인 변화가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라든지 마치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신체의 떨림인데 손의 떨림부터 시작해서 전 신체 전반에 나타나는 떨림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통증인데요. 주로 가슴에서 나타나는 통증입니다. 그래서 이 통증 때문에 쥐어짜는 듯한 느낌, 이런 신체 증상을 우리가 직감하게 되는 것이죠. 공황장애는 이러한 신체적인 나타남 때문에 먼저 병원을 방문하게 되고 여러 검사를 통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 장애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공황장애로 나타나는 이러한 증상들을 공황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 발작 상태가 사실은 혼자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에 급속히 빠르게 이르게 됩니다. 또 반복이 되면 될수록 이 시간이 촉박해지고 짧아지는 텀이 간격이 아주 짧아지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최초의 공황장애를 경험할 때는 한번 이러다가 괜찮겠지라고 해서 두 번째의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텀이 좀 있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신체적인 변화와 그 다음 발작이 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또는 주기도 짧아지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 발작이 나타나게 되면은 발작 상태의 원인을 떠나서 그 상태만으로도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비행기를 타고 있다든지 아니면 도로 위에 있다든지 운전을 하고 있다든지 또는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죠. 자, 이러한 예견할 수 없는 발작이라는 점에서 매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의 진단이 나오는 동시에 우리가 약물 복용을 권하고 있고요. 원인을 파악하고 또는 치유의 속도를 높이고 또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상담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호전을 보게 되고 상담을 할 경우에는 거의 완치에 가까운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은 먼저 대인관계 또는 공공의 장소에 나서는 그러한 행위,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불안감을 또 하나 가지기 때문에 불안이 불안을 낳는 악순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빠른 조기에 치유할 것을 굉장히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패닉 디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